(2021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맡은 쭌쌤 김준우입니다. 네, 이제 세계사 시험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계속해서 세계사를 배우고 오면서 이쯤 되면 이제 앞에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 아직 진도를 못 나간 학교 같은 경우는 뒷부분도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 세계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선지가 몇 개 보여요. 네, 그 몇 개의 선지들은 저와 함께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이 절대 수능의 난이도와 유형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본을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1번부터 차근차근 기본 개념을 다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1번 문제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문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그런 주제는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이집트 문명이 나왔을까요? 다음 문항에 수산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세기 초에 프랑스 고고학 조사단은 수사 키워드 체크해 주세요. 함무라비 법전, 네, 높이 2.25m의 이 비석 상단에는 태양신 샤마슈와 함무라비 왕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토지, 재산, 결혼, 상속, 채무 등과 관련된 282개 주의 법령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이 세 가지를 찾으시면 딱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문명 중에서도 바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 그랬죠. 포탐, 강, 메소, 사이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되겠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지구라트. 보통은 사진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구라트,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쐐기 문자라든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는 요 지구라트, 쐐기 문자, 뭐 그 다음에 60진법, 뭐 요런 것들, 현세적 뭐 신앙관, 뭐 요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산치대탑을 건립하였다. 산치대탑 벌써 잊어버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에 있었던 아소카, 네, 아소카 왕 때 이제 만들었었던 불교 유적이죠. 산치대탑 되겠고요.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두 번째,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웠다. 정답 2번. 3번,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들었다. 요게 이집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죠. 사자에서 내세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되겠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 문명이죠. 중국 문명 중에서도 어느 왕조? 하상주에 있어서 상왕조 되겠습니다. 네, 청동기가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갑골 문자가 유명하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실 수 있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요거는 수능에서도 요런 정도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랑 수능이랑 이거 놓치시면 난리 납니다. 1번 문제 가볍게 시작해 봅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주제가 나왔어요. 여기 모의고사에 나오는 주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 거기에 있는 또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신다면 기본이 굉장히 튼튼해지실 겁니다. 자, 이 부조는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궁정에 새겨진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다리우스 1세 조공하기 위해 모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디아 등 28개 민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다리우스 1세, 여기 있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형, 서쪽으로는 그리스 일부와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수도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 네, 이 어느 왕조 때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인 키워드 뭐가 있어요? 왕의 길. 왕의 길.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르디스까지 쫙. 왕의 길. 그 다음에 왕의 눈. 왕의 눈. 왕의 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감찰관들까지 중요한 거 체크. 그 다음에 종교에 있어서는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 하면 항상 함정으로 내는 게 뭐였어요? 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를 유행하였다. 요거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이고요. 총독을 파견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 티마르제를 운영하였다. 벌써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 잊어버리는 부분이 서아시아, 인도. 그 중에 이제 서아시아 중에서도 어디예요? 오스만 제국 되겠습니다. 오스만. 두 번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죠. 3번,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로마 되겠습니다. 로마. 여러 나라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마 5세기 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하였다. 찬드라굽타 1세, 2세 아니죠. 마우리아입니다. 그럼 무슨 왕조?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 인도사나 서아시아사는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왕의 눈이라 불리우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제가 되겠고요. 다리우스 1세라든가 크세르크세스라든가 이런 이제 인물들도 키워드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점짜리 나올 자격 충분하죠. 자, 효무천황이 명을 내리기를 나라의 동을 모두 모아 불상을 주저하고 큰 산을 깎아 불당을 세우고 불법을 널리 펼쳐 짐의 불법 수행 동지로 삼고 싶다라고 한 이후 도다이사 대불이 제작되었다. 힌트가 많지 않습니다. 효무천황 나왔으니까 일본이라는 힌트 하나, 그 다음에 도다이사 대불이 제작되었다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나라시대입니다. 나라시대. 나라시대 하면 몇 세기였어요? 그렇죠. 8세기 되겠습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면서 나라시대가 시작돼요? 헤이조쿄. 헤이조쿄. 헤이안쿄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라시대 때에는 솔직히 도다이사 대불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뭐였느냐?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요런 이제 책들이 더 자주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이조쿄, 그 다음에 당나라에 견당사 파견했다. 요런 것들이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데 도다이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이카 계신 645년 7세기 중엽입니다. 7세기 중엽 중앙집권을 위한 다이카 계신이 있었고요. 헤이안쿄로 천도하면서부터 무슨 시대다? 헤이안 시대. 8세기 말부터 12세기 초까지 헤이안 시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나라 시대죠. 정답은 1번 되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연표에 나오는 거 잠깐 보면 원의 1차 침입, 요런 건 가마쿠라 막부 때, 남북조 시대 시작, 무로마치 막부 때, 자, 그 다음에 센코쿠 시대 통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에도 막부 수립, 도쿠가 이에야스, 요거 이제 17세기 때까지 해서 막부까지 쭉 연표를 늘려놨죠. 요런 것들 한번. 일본사는 보통 일본사 전근대사에서는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나라시대 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최근에 수능에서는 헤이안 시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키워드 잘 체크해 두세요.
4번 문제로 갑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기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인도로 가야 됩니다. 인도. 네, 차도가 아니라 인도. 죄송합니다. 자, 인도로 가야 됩니다. 자, 우르두어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었어요. 시크교가 유행하였어요. 타지마할이 건축되었어요. 지금 대놓고 힌트 3개를 딱딱딱 키워드로 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원격 수업 중이었군요. 여러분 원격 수업 때 이렇게 다 얼굴 나오시나요? 네. 아주 훌륭한 학급입니다. 자, 우르두어, 시크교, 타지마할 요 3개 키워드를 보고도 이게 사례가 생각이 안 난다. 시기가 생각 안 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이거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무굴 제국에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무굴 제국. 자, 무굴 제국은 집권층이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인도 쪽은 원래 힌두교가 이제 쭉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2개가 융합되어 가는 게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시크교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 다음에 타지마할도 마찬가지로 그 인도 대표적인 건축물 보면 거기 인도 양식과 함께 이슬람 양식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국은 바로 무굴 제국 되겠습니다.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왕 하면 보통 아크바르, 그 다음에 아우랑제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요 2 왕의 업적과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지지아 폐지, 지지아 부활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크게 물어볼 게 그냥 이 무굴 제국과 관련된 키워드 골라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랑 페이크가 많이 들어가냐면 오스만 제국이랑 다른 선지랑 섞어버립니다. 오스만 제국 선지랑 인도 무굴 제국의 선지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번 볼게요. 바부르가 건국하였다. 맞습니다. 당당하게 1번의 답을 냈네요. 바부르부터 시작됐죠. 파니파트 전투로 인해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가면서 이제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그 사이에 이제 샤자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지마할 이렇게 가죠. 맞습니다. 2번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아시아 부분에 나오는 얘기고요. 사마르칸트가 수도인 것은 티무르 제국입니다. 티무르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티무르 왕조라고 쓸게요. 티무르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게 바로 티무르 왕조였죠. 3번 쿠투브 미나르를 건국하였다. 요것도 생소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핫하게 나왔었던 유적입니다. 요게 바로 델리 술탄 시대를 열었던 아이바크의 그 승전을 기념하는 요런 이제 유적이 되겠습니다. 델리 술탄 시대를 마무리 지은 게 바로 바부르, 그러면서 무굴 제국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운영하였다. 요게 이제 오스만의 선지가 되겠습니다. 요런 키워드들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5번 카니슈카 왕식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카니슈카 큐, 쿠샨 큐, 간다라 양식 요런 식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눈매가 매섭습니다. 약간 그림체가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일본, 고려 등으로 동전 유출이 심각하여 동전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주조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시박사의 단속과 교자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 가이펑에 가서 폐하를 아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소. 네, 이런 이제 대화가 있는데요. 키워드 일단 고려입니다. 고려가 있을 때 중국 얘기고요. 동전 유출 요것도 경제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박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자 나와 있죠. 근데 결정적 힌트는 수도 카이펑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수도 카이펑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수도 카이펑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나라다? 중국에 있는 송왕조다. 이 송왕조에 있어서 시기는 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송까지 포함하면 이제 13세기 때
이제 멸망하죠. 10부터 12, 12부터 13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송왕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 경제 상황은 보통 어려워요. 어느 시대든 경제 파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제가 봤을 때 5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서 많이 어려워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송왕조 때 경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시박사 있죠, 시박사. 이 시박사가 원래는 당나라 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송, 원 계속해서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과 작이 있습니다. 행과 작. 동업조합이에요. 행 같은 경우에는 상업조합. 그 다음에 작 같은 경우는 수공업조합이죠. 당나라 때는 행이었고요. 송나라 때는 행과 작입니다. 네. 요 구분, 요게 이제 좀 많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종이로 된 돈, 지폐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 송, 회, 교라고 얘기하죠. 송나라 때 회자, 교자, 그리고 교초는 몽골 이렇게. 그래서 송, 회, 교자 나와 있습니다. 수도카이펑이고요. 자, 요거 이게 이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송나라 때 농업이 이제 쭉 많이 발달했고 상공업도 발달을 했었었죠. 1번 철제농기구 사용이 시작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자, 두 번째 공행이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다. 공행무역은 청나라죠. 공행이 폐지된 건 1차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으로 폐지가 됩니다. 3번 일조 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여러분 일조 편법과 지정은제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일조 편법은 명나라 때, 지정은제는 청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명나라 때 장거정의 개혁으로서 쭉 가게 되죠. 네 번째 행과 장 나와 있습니다. 동업조합. 여기 만약에 행만 있으면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5번 창장강 중류가 쌀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명청 시기 때죠. 네. 특히 청나라 때에는 상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에는 쌀 생산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로 창장강 하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청 시기 때 창장강 하류는 수공업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요거 5번 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지들도 솔직히 쉽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선지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그러나 여러분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갑니다. 가왕조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밑줄 친 오랑캐는 가식의 안사에 난 알록산과 사사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안사에 난 당시 혼란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강두, 두보, 맑은 눈동자 한 치아, 양귀비. 키워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죠. 안사에 난 두보, 양귀비. 이거 전부 다 어느 왕조 때예요? 당왕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나라에 볼 수 있는 모습, 당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골라라. 이런 문제죠. 1번 홍루멍을 읽는 신사, 요거 청나라입니다. 문화 파트도 좀 헷갈릴 수 있죠. 삼국지연이, 수호지, 이런 것들은 명나라 때였다면 홍루멍과 경극, 요거는 이제 청나라 때. 두 번째 수시력을 편찬하는 관리, 몽골 쪽입니다. 몽골. 자, 당삼채, 당 딱 써있네요. 당나라, 당삼채, 세 가지 색깔. 청명상화도를 그리는 화가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를 생각하냐면 송나라를 생각합니다.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송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문제는 송나라 이후에도 청명상화도는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나라도 되지만 그 이후 시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청명상화도가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5번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 보통 명나라 시기 때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명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오늘날도 이런 농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죠? 7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아예 그냥 황제 이름을 주어버렸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솔직히 3번에 난 군기처, 사고전서 몰라도 황제 이름이 주어졌는데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거 정말 쉽게 낸 문제입니다. 청, 왕, 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강희제의 3번에 난 옹정제, 군기처, 건륜제, 사고전서 세트로 머릿속에 기억하면 여러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단순히 문제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 1번 양세법을 도입하였다. 양세법은 아까 나왔었던 당나라 때 안사해 난 이후 때 많이 이제 등장하는 양세법이죠. 당나라. 구품중정제를 시행하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 과거제 하면서 쭉 내려오게 되죠. 남북제는 뭘까요? 네, 위진 남북조. 세 번째, 만한병경제를 실시했다. 만주족과 한족 같이 고려 등용하겠다. 청나라고요.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였다. 명나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자성을 쫓아내고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5번, 정화의 함대를 해외로 파견하였다. 명나라 영락제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은 청나라 3번이 되죠. 네, 3번. 3번에는 강희제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충분히 고3 때 세계사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줄친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신, 이사.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사를 잡았다? 인정. 오! 세계사 좀 할 줄 아는 놈인가? 네, 인정. 자, 폐하께 아뢰옵니다. 누구든지 허락 없이 제자백가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 제자백가의 책 뭐한다? 불태우게 하십시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분, 서, 갱, 유. 불태우는 건 분서, 갱유는 유학자를 묻어버리는 거죠. 자, 감히 시경과 서경을 논하는 자는 저잣거리에서 처형하시고 옛일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난하는 일가족을 몰살하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이 진왕조예요. 진왕조. 이 진왕조에 있어서 우리 진시황 있잖아요. 그리고 법가가 유명하죠. 법가. 이 법가 사상 중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진시황제 때의 대표적인 여러 업적들은 이사의 건의, 이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네, 사람 이름이고요. 법가사상가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백가의 책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분서갱유할 때 분서. 네, 여기서 진왕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폐하는 당연히 누구예요, 그러면? 진시황제 되겠습니다. 자, 1번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균전제는 북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 거쳐 당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 2번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명나라입니다. 홍무제 때. 3번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 요거 한나라 한무제 때고요. 통제거든 대우나를 건설하였다. 수나라의 양제. 5번 만리장성사 흉노를 견제하였다. 만리장성 진시황 딱 나와야죠.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제자백가의 책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분서갱유? 요랬으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를 이제 힌트를 캐치하지 못했으면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 9번으로 가죠.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지도 문제네요. 근데 이 지도 문제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셔야 될 게 너무 유명한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계사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 지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지도 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중국에 송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고려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서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쪽. 네, 밑에 남송으로 바뀌었고요. 위에 서하가 있고요. 여기 고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송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위에 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연운 16도 딱 찍혀 있으면 가는 이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에서부터 한 11세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 같은 경우에는 중도 베이징 하면서 화북 지역을 뺏겼네요. 서하 있고요. 고려 남송이 있습니다. 이건 여진 되겠죠.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 그러면서 보통 한 12세기 때부터 얘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13세기 때 몽골이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는 요, 나는 금 되겠고요.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솔직히 이건 한 문제에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요 나라에 대해서 알아? 금나라에 대해서 알아? 네, 요런 문제 좋죠. 1번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이건 명나라 때 얘기가 되겠고요. 영락제 때입니다. 베이징으로 천도, 자금성 건설. 자, 2번 정강의 변을 일으켰다. 이런 변고가 있나?
이런 변고가 있나? 황제가 포로로 잡혔어요. 네, 요거 금나라한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3번 당구 투조의 건국하였다. 요 위쪽에 있는 서하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하.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존재했었던 서하고요. 4번 맹한목제를 실시했다. 요게 이제 금나라 때 통치체제죠. 여진이었고요. 거란의 요 나라는 북면관제, 남면관제. 요게 이제 여진은 맹한목제와 주현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나 파스파 문자를 사용했다. 물론 거란도 여진도 고유 문자는 사용합니다. 근데 파스파 문자는 몽골 쪽 문자죠. 보통 여기 고유 문자는 거란 문자, 여진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서하도 고유 문자 있었고요. 고유 문자는 다 있으나 문자 이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를 통해서 물어본 거는 좀 생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점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요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통 로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가나 사이식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카르타고 키워드, 로마, 마가스는 결국 로마의 성이 함락되어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주민이 학살되거나 노예가 됐다. 카르타고가 멸망. 3차례에 걸친 전쟁. 무슨 전쟁? 이건 바로 포에니 전쟁 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그냥 BC라고 쓸게요.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얘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포에니 전쟁. 자, 언론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 집정관에서 파면하고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다. 로마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 맨날 나옵니다. 프린캡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나오고요. 두 번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가 여기 있는 포에니 전쟁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잡아두면 로마는 거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냐? 기원전 1세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 그래서 3두 정치, 2차 3두 정치가 마무리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조금 시기를 좁혀서 문제를 낸 거예요. 만약에 나가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든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얘기가 나왔으면 굉장히 넓게 잡았기 때문에 답 고르긴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정하고 좁힌 거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헷갈려하는 친구 많죠? 호, 12, 리, 호 이렇게 이제 호호, 12리 가죠. 호, 민관, 12, 표법, 리, 키니우스법, 호, 호르텐시우스법. 리키니우스법은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어디 출신? 평민 출신. 자,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의 결의가 뭐가 된다? 곧 법이 된다. 그래, 입법권, 의결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호르텐시우스법 제정된 건 기원전 3세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이제 팽창할 수 있게 됐다 그랬죠. 기원전 3세기 때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쭉 차지가 되고요. 지중해 쪽으로 나가게 된 게 바로 포에니 전쟁. 그래서 요 다음에 요렇게 가게 됩니다. 일본 선지가 굉장히 디테일한 시기가 섞여 있어요. 2번 군인왕제 시대가 시작되었다. 군인왕제 시대라고 한다면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일단 황제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라고 얘기 안 하죠. 프린캡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거는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얘기가 쭉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왕제 시대 나타나고요. 그걸 이제 다시 중흥시키기 위해서 니콘테,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모습이 보이죠. 저 뒤쪽입니다. 뭐 대략 한 3세기, 2세기 후반 3세기. 자, 3번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라는 거 8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훨씬 뒤죠.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다. 요게 이제 기원전 2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 끝나고 라티품디움 그러면서 중산층에 몰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운 그들 이제는 갈 곳이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 뭐 농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들게 되죠.
그러나 실패. 5번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가 공인되었다. 요게 이제 313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4세기 때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시기예요. 요거는 정말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갑니다. 미추신 막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사 두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목재 상인의 아들 후시미야 시로베는 막부에 나가사키에서 상업활동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요청은 세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어디에서? 그렇죠. 데지마 체크. 그 다음에 누구랑? 네덜란드 상인과 교역하여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인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막부로 한정지었으니 에도 막부 되겠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에도 막부 하면 키워드 산킨 코타이 제도 요런 거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1번 난학이 발달하였다. 난카쿠라고도 하죠. 난 하면 네덜란드 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네, 그래서 해체신서, 해부학적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라 시대. 고사기, 일본 서기. 가나 문자를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헤이안 시대 때. 국풍문화. 4번 견당사 파견이 시작되었다입니다. 견당사 파견이 시작된 거는 야마토 정권 때. 물론 쇼토쿠 태자 때는 견수사입니다. 그 당시 당나라가 아니라 수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오면서 이제 견당사, 그리고 나라 시대 때도 견당사, 헤이안 시대 때도 견당사 가다가 폐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5번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였다. 쇼토쿠 태자 때입니다. 쇼토쿠 태자. 쇼토쿠. 자, 쇼토쿠 태자 하면은 보통 아스카 문화가 6세기 말 7세기 때 많이 나타나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에도 막부 문제였네요. 12번으로 가죠. 12번 문제. 미츠신 2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술레이만 1세 딱 나왔으면 바로 제국 떠올라야죠. 뭐예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부친 셀림 1세까지 나왔고요. 정적이 될 만한 인물들을 대거 수청했기 때문에 안정적 통치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즉위할 수 있었다. 증조분 메흐메트 2세. 정복 사업을 계승하여 헝가리를 정복. 유럽 연합 황제 무찔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2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지금 뭐 힌트 너무 많이 줬죠. 지금 인물 3명이나 줬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정복, 유럽 연합한데 무찔렀다 나왔습니다. 즉 보통 술레이만 1세를 물어본다면 정답이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둘 다 지금 자료를 냈죠. 그럼 인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있었던 제국, 즉 오스만 제국의 키워드 아니입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우면 인물을 물어보겠죠. 메흐메트 2세가 뭐 했는지 아니? 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되었습니다. 요게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요. 오스만 제국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예니체리, 티마르 제도, 밀라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1번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아바스 왕조입니다. 2번 예니체리, 술탄의 친위 부대. 정답 2번 되겠고요. 데부시르메 제도. 처음 들어봐요. 그럼 안 돼요. 다 배웠어요. 3번 군주의 칭호로 샤를 사용하였다. 샤 하면 페르시아에 있어서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걸 쓰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사파비 왕조가 샤한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샤라는 칭호를 씁니다. 4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행하였다. 요것도 오스만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선지로 넣어버리죠. 왜 우리가 아까 무굴 제국하면 오스만 제국 선지 섞듯이 오스만 제국하면 항상 이게 섞여버립니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하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이게 왜 섞이게 되냐? 군관구제입니다. 군인들이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마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 봉건제요. 비슷해요, 의미가. 그래서 항상 헷갈리라고 되죠. 5번 트루파티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이긴 쪽은 프랑크 왕국. 그렇죠? 네, 카를로스 마르텔의 리더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제국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성소피아 성당 모스크로 전환.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의 관광 명소인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소피아 성당은 가시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립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 힌트죠. 자, 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문화에서는 모두 지낸 장소가 되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보통 비잔티움 제국 하면은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전성기, 그 다음에 모자이크가 유명하죠. 모자이크.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선제 나왔었죠. 군관구제, 둔전병제.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줬다? 슬라브 쪽 문화 있죠. 키릴 문자라든가 키예프의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비잔티움 제국의 이제 키워드는 한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정답 선지가 흔치 않은 게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네. 1번 티무르가 건국하였다. 티무르 왕조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도평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황, 황제 하면서 교황권이 높았을 때, 황제권이 높았을 때, 왕권이 높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 있어서는 황제 교황주의, 그만큼 황제 권한이 강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우파니샤드 철학이 발달하였다. 이게 뭐예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파니샤드 철학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발달하면서 나타난 종교가 바로 불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인도 지역 얘기 되겠습니다. 참고 불교는 기원전 한 6세기경 얘기합니다. 5번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3부터 7세기입니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가 기원전 3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러다가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3부터 7세기 그리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은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시기로 봤을 때는 정통 칼리프 시대 7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보통 7세기 때 성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가 멸망시킨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왕조를 멸망시킨 나라 이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세계사 퀴즈 대본. 자,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16에서 17세기 영국의 여왕입니다. 힌트, 두 번째, 영국 국교회로 확립하였습니다. 힌트, 세 번째,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습니다. 빠밤 빠밤. 장학 퀴즈를 해야 되나요? 네. 자, 요거의 정답은 영국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엘리예요. 엘리자베스 1세 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 하면 보통 한 16세기 때 얘기가 되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격파,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여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일들을 한,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16세기 절대 왕정 시기죠. 보통 정답으로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예 자료로 줘버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1번 태양왕을 자처하였다. 프랑스 얘기가 되겠습니다. 17세기 때 태양왕 루이 14세 때. 2번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정답. 1600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다 동인도 회사 설립합니다. 다 다른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동인도와 관련된 회사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동인도라는 것은 아시아 지역이죠. 그냥 인도.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지역을 인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서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3번 농노해방령을 선포하였다. 농노해방령.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르 2세 러시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하였다. 역시나 프랑스 루이 14세. 자,
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러시아죠? 누구예요?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동유럽의 절대 왕정.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노해방령은 여러 임금, 군주가 얘기합니다. 자, 15번으로 들어갈게요.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과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이 전쟁이 발발하였다. 자,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이 첫 번째 줄을 딱 보자마자 필이 올 겁니다. 왜?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플랑드르. 모직물 산업으로 유명했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왕위 계승. 이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난 전쟁 하면서 나오죠. 그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 자, 백년 전쟁이라고 한다면 1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5세기까지입니다. 제가 수업하면 항상 이 시기 얘기할 때 연표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하면서 기억할 게 아비이백, 자대와 콘장미 요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끊었을 때 여기서 끊고요. 네, 콘장미부터는 16세기로 들어갑니다. 네, 16세기로 15세기. 네, 15세기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앞쪽이 이제 요 앞쪽이 14세기가 되겠죠. 아비뇽 유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계기가 돼서 뭐가 일어났다? 교회 대분열이 발생이 되게 되겠고요. 이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키는 게 바로 콘스탄츠 공유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비백 할 때 아비뇽 유수. 백년 전쟁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이 어디까지 전쟁을 하게 되느냐? 장미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백년 전쟁이고요. 그 사이에 농민봉기 자크리에난, 와트타일러의 난 요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 자크리에난은 프랑스에서, 와트타일러의 난은 영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그 다음에 장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어서 또다시 일어난 전쟁 되겠죠. 자, 이 전쟁 바로 백년 전쟁이고요. 백년 전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프랑스 왕위 계승. 요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료로 줘버렸으면 사실상 잔다르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네,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나면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1번 신학대전이 저술되었다. 네, 신학대전은 중세시대 때 얘기가 되죠. 이것도 중세시대긴 한데 요건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2번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 권리장전 승인은 17세기 때 얘기가 됩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 하면서 메리와 윌리엄 서명했죠. 네. 3번 잔다르크 정답 3번이고요.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났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11세기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교황과 왕이 성직자 서인권을 가지고 싸웠었죠. 결국 용서해주세요. 카누사성에서 이제 빌었습니다.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와 관련된 있었던 일. 5번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19세기 때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가지고 해체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백년 전쟁이라는 것만 알면 사실 정답을 고르기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넘어가죠. 가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의 비레르 1세는 통일 문제로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의 대립이 지속되자 군비를 확장하였다. 1866년에 공국 문제를 계기로 오스트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개전 7주 만에 승리하였다. 비레르 1세 팽창 정책으로 새로운 제국이 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1870년 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 1870년, 1866년 누구랑요? 오스트리아랑 싸웠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레르 1세 나와 있죠. 비레르 1세, 비레르 1세. 어느 나라? 프로이센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19세기 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할 때 있어요. 빈체제 끝나고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 제국 통일 19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되면서 철혈 정책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해 나가게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 3세 이겼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결국 독일 제국을 선포한 게 바로 1871년입니다. 독일 제국. 비레름 1세.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죠. 1번 심사법을 폐지하였다. 요거 19세기 때 얘기는 맞습니다만 요건 영국에서 나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죠. 3번 델러스 동맹을 주도했다. 요거는 그리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페르시아 전쟁 이후입니다. 3번 됐고요. 4번 아스타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요거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5번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레판토 해전 하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스파냐 되겠습니다. 네, 에스파냐. 16세기 때 얘기죠. 정답은 2번 되겠어요. 나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글쎄요. 솔직히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쉬운 문제인데요. 아직 여러분들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7번으로 가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왜? 지금 이걸 보면 전부 다 향신료, 동방견문록, 콜럼버스, 마젤란, 가격혁명 키워드를 그냥 던졌잖아요. 자료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어려운 문제지 키워드를 던진 걸 받으면 정답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결과 및 영향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제, 힌트 5글자. 뭐예요? 신학로 개척이죠. 그래서 보통 16세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15, 16세기. 1번 마자르족의 침입. 생소한가요? 보통 마자르족 하면 언제 나오냐면 프랑크 왕국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9세기 때.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 나오고 오토 1세 마자르족의 침입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헝가리 쪽에 되겠고요. 9세기경 이쪽에 들어오고 10세기경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토 1세 얘기가 나옵니다. 2번 십자군 원정 시작. 십자군 원정은 11세기죠. 클레르몬 공의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3번 삼포제 방식 도입. 요것 또한 뭐 한 10세기경 뭐 정확한 도입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10에서 11세기경 이제 삼포제로 인해 가지고 생산력 증대 중세 때 얘기를 하고요. 4번 보름스 협약 체결입니다. 요건 이제 12세기 때죠. 성직자 서인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자 대서양 삼강무역 발달. 정답 5번이죠. 삼강무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움직여야 돼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아메리카로 가죠. 그럼 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작물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올라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강무역.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 갑니다. 가 기구가 운영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되겠네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계속 고3 모의고사 볼 때까지 만약에 이 주제가 나왔다? 그럼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주제 자체가 어려워요. 여기서 문제 내면 많이 틀리거든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왜 프랑스 혁명이냐? 그와 관련된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프랑스 대사관 근무하다가 귀국한다. 1792년 연도도 잘 봐두세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하자 공화정에 반대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며 로베스피에르 자코뱅 정권에 저항하였다. 공안위원회.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국민공회 때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문제에서 이건 솔직히 쉬운 문제예요. 보통은 이 시기 때를 물어보거든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요거 딱딱 시기 구분해가지고 키워드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시기의 사실이라고 하고 선지를 보면 되게 넓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국민공회 때에서 시기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사실 선지에서 입법 후에 국민의회 때의 선지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빈체제가 붕괴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1848년 빈체제가 붕괴된 거, 메테르니가 쫓겨난 거죠. 2월 혁명의 영향이었습니다. 2번 파리 코민이 세워졌다. 1871년입니다. 아까 자료에 나왔듯이 비스마르크의 철회 정책, 프로이센이 프랑스로 쳐들어왔죠. 1870년.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 즉위식까지 갔는데 나 인정할 수 없어 이 새로운 정부 하면서 파리에서 자치정부가 나온 게 파리 코민이죠. 그래서 1871년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대륙봉 세력이 내려졌다. 요거는 19세기 때입니다. 1806년 정도 나폴레옹 시기 때죠. 혁명재판소가 운영되었다.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영혼의 단짝이죠. 같이 꼭 나옵니다. 5번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되었다. 나폴레옹 시대 때죠. 그렇죠? 19세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왕궁을 습격하였다라든가 혁명전쟁이 발발되었다라든가 혹은 바스티유가 뭐 습격하였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보통 전형적인 프랑스 혁명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한 단계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가죠. 가에서마 방송 중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프로테스탄트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요거는 종교개혁. 16세기 때 보통 얘기가 되겠고요. 루터, 헨리 8세, 칼뱅, 앙리 4세, 낭트 층령 전부 다 종교와 관련된 건데요.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그리스 쪽의 문화죠. 너무 동떨어져 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20번으로 가죠. 가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이 곡은 1823년에 만들어졌다. 수십 년 후 미국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하여 가가 발생하였을 때 북부군 한 병사가 이 곡을 연주하여 전투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대통령, 이거 중요하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였다고 한다.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 이 두 가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19세기 때 일어났었던 남북전쟁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남북전쟁은 보통 1861년부터 시작해서 1865년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남북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노래 아마 여러분 알걸요? 제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영어가 써있는데 제가 차마 저의 질이 낮은 영어 발음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음만 좀, 멜로디만.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거의 동요 수준을 알고 있는데 남북전쟁 속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를 중단시켰었던 명곡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남북전쟁이고요. 이 남북전쟁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노예해방선언이죠. 이 노예해방선언은 언제 일어나냐면 186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예해방선언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농노폐지, 농노제 폐지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농노제 폐지 비슷한 시기 때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2세였거든요. 그건 61년, 노예해방선언은 63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이름도 비슷하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헷갈리게 되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19세기 남북전쟁이 있다면 18세기 때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습니다. 독립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미국혁명. 네. 이때 대표적인 게 1776년 4th of July 독립선언서죠. 이런 것들. 즉, 이 두 사건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선제도 어렵게 내면 이 두 사건이 섞여버립니다. 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해방 선언 되겠습니다.
1번 노르망족의 활동을 찾아본다. 9세기 때에 쫙 유럽에 침입을 해가지고 노브고로드 공국이라든가 키예프 공국이라든가 노르망디 공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세우게 되죠. 2번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살펴본다. 요것도 이제 19세기 때입니다. 아까 독일 나왔고요. 이탈리아, 카보우르, 가리발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가거든요. 3번 노예 해방령. 노예 해방입니다. 1863년. 정답은 3번. 4번 삼부해가 소집된 배경을 조사한다. 삼부해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신문제 의회입니다. 처음은 필립 4세 때 성직자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왕의 편. 근데 요게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죠. 루이 16세 때. 5번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17세기 때 30년 전쟁을 종결시키는 조약이 되겠고요. 네덜란드 독립, 칼뱅파 신교 인정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깔끔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해설 통해가지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맞췄고 못 맞췄고 중요하지 않죠.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앞으로 남은 진도가 별로 없잖아요. 앞에 거를 다지면서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위한 발판을 다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9월 모의고사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힘내가지고 재밌게 배우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준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